이제 크게 네 가지의 맥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연애 대책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연애 시작을 하고 연애를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결혼하셔야 돼요. 연애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하시면 안 돼요. 연애 결혼까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12시간 넘는 한 강의당 2~3시간씩 되는 강의인데 오늘 한번 속성으로 한번 온라인 강의 방송 오픈 기념 정말 아주 오늘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연애 대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사실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 볼 때 능력은 있으세요. 능력 있어서 연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연애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를 왜 해야 되지? 결혼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확신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는지 마는지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그리고 확신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연애와 결혼을 왜 할까를 꼭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꼭 연애를 해야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제가 첫 줄을 딱 띄우는 순간 강사가 하는 말이 뭐 뻔하고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뭐 별로 결혼이나 연애나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러던데 그런 말들도 막 있어요. 그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강사 이화섭은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계속 따라와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혼과 자식은 인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과 자식은 그냥 인생 최고의 기쁨 차원이 아니라 인류 70억 전체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과 자식 낳는 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소수민족에 가도 그 부족들도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세요. 그죠? 저는 결혼과 자식은 그냥 우리끼리 대충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최고의 기쁨입니다라고 제가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결혼은 연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제가 세 줄의 선언이 오늘 강의를 쭉 진행되고 나면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공감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연애를 잘 하셔야 되고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면 외롭도록 창조하셨네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지? 그건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시고 요 녀석들 외롭네 힘드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는 재미 삼아 만드신 걸까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외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 먹어야 되죠. 물 먹어야 되면 그냥 의무감으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목말라니까 물을 먹어요. 목마른 본능을 누가 혹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목마르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외로워서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네 식구가 자전거를 타고 작년 10월 23일 결혼기념일 이틀 앞두고 코로나가 없던 그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전거 타고 오뎅꼬치 사 먹고 막 돌아다니다가 두물머리 거기서 누워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저 사진 찍을 때 지나가는 분에게 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정말 막 재밌게 사진 찍으신다고 막 신나서 그분도 찍어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곰곰이 보다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 사진이 저렇게 4명의 가족이 있지 않고 어느 날 제가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재밌어가지고 저기 경치 좋은데 누워가지고 찍으려다가 아가씨 저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그럴게요 라고 기분 좋게 찍어주실까요? 아니면 이상한 아저씨라 그러면서 어쩌면 가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좀 착하긴 하시지만 아무래도 어떤 아저씨 혼자 이러고 사진 찍자고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주면서도 영 찝찝할 거예요. 오늘 그 두물머리 기분 잡쳤어 막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행복한 사진이 아니라 이상한 사진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이건 이상한 사진이 아니라 놈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모르겠네요. 똑같은 장면에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가족이 누워있는 거랑 어떤 아저씨 혼자 누워있는 거랑 그림이 다르고요. 또 생각해 봤을 때 아저씨 4명이 누워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는. 아가씨 4명이 누워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안 되겠다. 저보고 뭐 성차별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느껴지는 본능이 그래요. 아가씨들 4명 있으면 귀여워 보이는데 아저씨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사진 찍지 말고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인생 사진을 찍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게 에펠탑도 아니고 무슨 세느강도 아니고 뭐 별다를 거 없는 두물머리지만 제 가족과 함께 찍은 인생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신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연애와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요. 연애와 결혼 안 하고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 저는 제가 별로 볼품 없어 보여도 저는 인생 사진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다닐 수가 있다고요. 오늘 제가 그걸 자랑하면서 어제보다 정말 행복한 오늘을 살고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연애와 결혼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많이 듣던 레파토리죠. 예, 션 그 형제님께서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부로 유튜브 이 생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조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분은 2006년도인가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제 결혼 기도 제목이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거 하나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그냥 끝장을 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살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5시쯤에 일어나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잠자는 모습 구경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렇게 쭉 이불도 덮어주고 그렇게 재밌게 보다가 돌아서서 나오다가 거실에 있는 물고기 밥 주면서 새벽 일과가 끝나요. 이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연애와 결혼해야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인생에 꼬이면 안 되겠죠. 확 펴야겠죠.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뭐 어렵게 찾지 말고요. 친구, 애인,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사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뭐 결혼할 필요 있냐? 그 가족의 그 무거운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친구나 그냥 애인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세상에 지금 떠도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사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완전히 세뇌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보태보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친구, 애인, 직장 동료, 가족 중에서 누군가요? 이제는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답으로 막 꽂혀가죠. 그죠? 친구?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친구죠. 애인? 사랑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에요. 그죠? 애인의 정체는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마음 변하면 떠나는 게 애인이에요. 그죠?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진자리 마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평생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붙이고 나니까 다른 답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생 가장 유익하고 소중한 곳은 어딜까요? 예, 그럴 때 답은 또 정해져 있죠. 가정, 집. 근데 제가 오늘 성누가회를 준비하면서 막 강의가 힘들어졌어요. 원래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이 소중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오늘 성누가회는 제가 오늘 강의하기 힘든 좀 대상으로 되셨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은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우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누가회에 계신 분들 아무리 병원에서 일하셔도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기 원장님 이하 직원들 그냥 끄떡끄떡 해주세요. 예,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병원에다가 뼈를 묻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말뚝 박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병원에서 태어났을지언정
집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잘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소중한 곳, 내가 가장 오래 살 곳은 어디냐? 집이에요, 집. 누구와 함께 있는 집? 가족과 함께 있는 집. 제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저의 가족이 정말 정말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과 인생이 확 피는 비결, 그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2살에 결혼해서 23살에 자녀를 낳는다면 인생이 피는 건가요? 꼬이는 건가요? 왜 22살에 결혼하고 23살에 자녀를 낳으면 인생이 피는 거냐? 53살에 30살 자녀에게 사업을 다 물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 사역을 다니실 수 있어요. 23살에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요거 잠깐 기억하시고, 만약 해외 유학 다 갔다 와서 엄청난 스펙으로 42살에 결혼해가지고 43살에 자녀를 낳았으면 인생 피는 건가요? 꼬이는 건가요? 얼마나 꼬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53살에 10살 자녀 학교에 가서 급식 봉사하셔야 되고요. 새마을 어머니의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애들아 이러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전개해 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력과 스펙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고의 경력과 스펙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해외 유학을 가든 어떤 정말 뭐 엄청난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그 회사와 해외 대학을 위해서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유학을 간 거예요? 결국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 필수 기술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 되셔도 그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은 그 가족이 깨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구, 수습하는 게 정말 안 되는 단계도 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일단 최고의 경력과 스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온 그 능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게 보조적인 스펙이 필요하겠다. 집은 60살에 사도 괜찮습니다. 집은 60살에 사도 괜찮은데 자녀 출산은 30살에 해도 늦겠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아주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그런 맥락으로 계속 볼 거고요. 결혼과 출산을 빨리 하는 것이 인생이 확 피는 것이다. 예, 우리 한번 강의 오늘 끝까지 듣고 나서 정말 그때 그 강사의 얘기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딩크족, 딩펫족까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자식을 빨리 낳는 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피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6시 27분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배우자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인 거예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그 배우자를 잘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업그레이드되는 기도와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건데,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실 때 바로 오늘 이 강의 이 순간부터 기도했더라 라고 하면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단 1초 1순간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만약 3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30살부터 거의 80살까지 50년 동안 함께 살아갈 그 대상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